30년 전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진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성추행범으로 몰린 그 남자가 사실은 피해자를 구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지방 도시의 작은 기차역 광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채로 말이죠. 강진수 53세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났구나.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역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편의점과 카페들이 생겨나 있었지만 여전히 낡은 간판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든 진수는 오래된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일주일 전이었죠. 이번 주말 정기 모임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주세요라는 윤명호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어요. 메시지를 보낸 순간 채팅방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10여 개의 반응이 달렸을 텐데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하나둘씩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시내 한 카페에서는 윤명호와 최은정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명호의 손에는 떨리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은정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신 상태였어요.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명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수의 사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얼굴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같은 시각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박기호도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얼굴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네. 기호의 기억 속에서도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그 밤 말이에요. 진수는 모텔에 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치고는 너무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은 진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동창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30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수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억울함을 삭혀온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에요. 진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빗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동창의 채팅방에는 여전히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후 토요일 저녁 진수는 동창의 모임 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박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룸 식당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크고 번듯해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신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열댓 명의 동창들이 앉아있던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진수에게 쏠렸습니다. 진수야. 윤명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박기호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앉아 진수야. 자리 만들어줄게. 명호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지만 아무도 진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진수는 한쪽 구석에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국에 있었다면서? 명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 안의 분위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지냈어. 덕분에. 진수의 대답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왜 이래요?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표정이 아닌데?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은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경계심만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내가 연락도 했는데? 진수가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기호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야, 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야. 기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 미안. 손이 떨려서. 기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떨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기호야, 괜찮아? 명호가 서둘러 일어나 유리 조각을 치우려 했지만 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해. 다칠 수 있어. 진수의 친절한 행동에 오히려 모두가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진수야, 정말 미안해. 한 동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닮아서 그래. 보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서.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얘기는 왜 나와?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말을 꺼낸 동창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가 그렇게 남이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식사비야. 먼저 일어나야겠어. 진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정만이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진수가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동창회를 나온 진수는 곧바로 모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인터넷 카페로 향했어요. 30년 전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모텔방에 돌아온 진수는 침대 위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고향 신문을 꾸준히 스크랩해온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것은 30년 전 겨울의 지역신문이었습니다. 지역 명문고 성추행 사건 발생, 가해자 신원 미상. 기사 제목을 다시 읽으며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모두가 숨기고 있어. 내가 기억하는 그날 밤은 분명히 진수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4년 12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긴장된 시기였죠. 그날 밤 진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받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교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복도에는 진수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3층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학생의 비명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 화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줘요. 여학생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누구 있어요? 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남학생 한 명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바로 박기호였어요. 기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수가 화장실 안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는 교복이 찢어진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여학생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선생님을 부를게요. 일단 보건실로 가요. 진수가 도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명우가 나타난 거예요. 진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명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친 것 같았어요. 기호가 이상한 짓을 했어. 이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명호는 오히려 진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기호는 방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봤다고.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명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본 것도 분명했어요. 그때 피해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최은정이었어요. 진수의 첫사랑이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은정아, 너 괜찮아? 진수가 놀라며 다가가려 했지만 은정은 오히려 뒤로 물러섰어요. 진수 너, 왜 이러니? 은정의 말에 진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은정아 무슨 소리야? 내가 기호를 봤다고. 기호가 너에게. 진수야 그만해. 명호가 진수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은정이가 무서워하잖아. 너 지금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가. 명호야 뭔 소리야? 내가 왜? 그 순간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나를. 은정은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하지만 아무도 진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진수가 은정에게 추행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진수는 자퇴를 하게 되었고 곧 고향을 떠났어요.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텔 방에서 기억을 되짚던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내가 기억하는 그 밤 명호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어. 그런데 왜 기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을까? 진수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진수는 최은정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다만 대문과 외벽이 새로 칠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은정아 나 진수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내일 다시 와. 은정이 거절하려 하자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잠깐 5분만 시간을 내줘. 결국 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나타났을 때 진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차라도 한잔할까? 은정이 마지못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진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넌 아무 말 없이 떠났어. 은정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떠났다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고? 은정의 눈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은정이 내가 그날 밤 한 말 때문에 나는 학교를 자퇴해야 했어. 고향도 떠나야 했고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그날 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 은정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의 일 때문이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은정아. 뒤돌아보니 박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기호는 평소보다 이상해 보였어요. 술 냄새도 났고요. 기호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은정이 물었지만 기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기호야, 나 집에 가야 해. 은정이 돌아서려 했지만 기호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놓아줘. 은정이 소리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호는 은정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제발, 그만해줘. 은정이 울며 애원했지만 기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였어요. 기호는 깜짝 놀라며 은정을 놓았습니다. 기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진수가 나타나자 기호는 황급히 도망쳤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수가 다가와서 도우려 했을 때 윤명호가 나타났어요. 진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명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기호는 명호의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은정아, 누가 그랬어? 명호가 다시 물었을 때 은정은 무의식 중에 진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명호가 오해했습니다. 진수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 기호가. 하지만 명호는 진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정을 더욱 감쌌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내가 있어. 그 순간 은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기호가 처벌받겠지만 명호와 기호의 우정도 깨질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나를. 은정은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서 은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했어?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그때는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은정의 고백에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호랑 언제부터 사귄 거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명호가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은정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진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밤 진수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선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통닭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30년 전에도 있던 곳이었어요. 진수는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박기호가 자주 오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밤 9시쯤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진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수야. 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기호야, 오랜만이야. 진수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기호는 대답 대신 소주 한 병을 더 시켰어요. 너 왜 돌아왔어? 기호가 술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고향이잖아. 돌아오면 안 돼? 진수의 평온한 대답에 기호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어. 기호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애였거든. 애가 누굴 성추행하고 누굴 범인으로 몰아.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진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호는 비웃었어요. 진실? 30년이 지났는데 누가 믿겠어? 그리고 은정이는 이미 명호랑 결혼했고 애들도 있어.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살 거야? 진수가 물었습니다. 기호는 답하지 않고 술만 마셨어요. 그때 기호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기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고3이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몰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야, 은정이 아직 학교에 있대. 한 친구가 말했어요. 기호는 평소 은정을 좋아했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기호는 그날 밤 용기를 냈어요. 학교에 도착한 기호는 은정을 찾아 헤맸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3층에서 은정을 발견했어요. 은정아. 기호가 부르자 은정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호의 상태를 보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기호야, 술 마셨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너 때문에 왔어. 기호가 다가가자 은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좋아해. 오랫동안 좋아했어. 기호야, 너 지금 취했어. 집에 가. 은정이 피하려 했지만 기호는 계속 따라왔어요. 결국 은정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은정아,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기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정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기호야, 나가줘. 무서워. 하지만 술에 취한 기호는 이성을 잃었어요. 은정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한 번만. 제발, 그만해줘. 은정이 울며 애원했을 때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있어요? 기호는 깜짝 놀라며 은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던 기호는 계단에서 명호와 마주쳤습니다. 기호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뛰어? 명호야, 나. 기호는 공황 상태였어요. 명호는 친구의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 일이야? 말해봐. 은정이한테. 내가 은정이한테. 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명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미안해.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기호가 울먹였습니다.
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호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 그리고 입 닥치고 있어. 명호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진수가 은정을 도우려 하고 있을 때 명호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기호를 구하려면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술집에서 기호는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때 명호가 나를 구해줬어. 알리바이를 만들어줬고 은정이한테도 뭔가 말을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였어? 진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호가 그랬어. 내가 어차피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성적도 별로니까 자퇴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기호의 말에 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반면에 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어?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기호야, 30년 동안 잘 살았어? 아니야.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낼 때가 됐군. 진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야. 30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힐 거야. 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야, 제발. 하지만 진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기호는 혼자 남아 술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 퍼즐이 맞는다. 진수는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진수는 홀로 폐허가 된 옛집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담쟁이 덩굴이 온 집을 덮고 있었어요.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악마라고 부르겠지.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진수의 아버지 강병석은 이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수는 아버지의 다른 면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진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진수를 불렀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버지? 이 동네 유지들이 뭔가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말해줬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땅을 사들이는 내부 정보 거래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중심에 박기호 아버지가 있어. 박 의원 말이야. 박기호의 아버지는 지역 시의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동네의 유력 인사였어요. 아버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알려줘야 해. 서민들이 사는 집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나중에 몇 배로 되파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석이 또 술 먹고 헛소리한대. 저 사람 믿을 게 못 돼. 아버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마셔요? 진수야. 아버지가 실수했나 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나 봐. 그 후 아버지는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세상에 대한 분노를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진수가 학교 사건으로 고향을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는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간단한 말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폐가가 된 집에서 진수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일기를 펼쳐본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진수가 학교에서 누명을 썼다. 박이원 아들이 저지른 일을 내 아들이 뒤집어 썼다. 이것도 내가 그들과 맞섰기 때문인가? 내 아들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다.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서민은 항상 약자일 뿐이다. 일기를 다 읽은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목숨을 끊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해요. 진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였구나. 그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수야? 윤명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일기장을 재빨리 숨겼어요. 여기 있었구나. 명호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기호한테 들었어.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그럴 생각이야. 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그러지 마. 30년이 지났잖아. 이제 와서 그런 일로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마. 모두를 힘들게 한다고? 나는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잘 살았겠지만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어. 명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생각을 다시 해봐. 명호가 애원했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명호, 너도 공범이야. 기호를 감싸주려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공범 말이야. 진수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이제는 모든 걸 끝낼 때입니다. 명호는 폐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무너진 기둥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에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수는 집을 나와 아버지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낼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역 문화회관 대강당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어제 지역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때문이었어요. 30년 전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단 위에 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멀리 뒤쪽에는 윤명호와 박기호의 모습도 보였어요. 최은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수입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고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진수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섰습니다. 젊은 남자가 강단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제 이름은 강진영입니다. 강진수의 아들입니다. 진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이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진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영이 공개한 것은 복원된 CCTV 테이프였어요. 30년 전 학교에 설치되었던 오래된 CCTV였는데 미국의 전문 업체를 통해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사건 당일 밤 박기호가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과 황급히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가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진영이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최은정 씨가 사건 직후 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친구가 30년 동안 보관해 왔다가 최근에 저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정말 무서웠어. 기호가 갑자기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진수 오빠가 구해줬어. 그런데 왜 진수 오빠가 범인이 되어버렸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객석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박기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영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은정 씨의 자백 음성입니다. 스피커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진수야.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 거짓말을 했어. 기호가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말했어. 무서웠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틀 전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진수가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객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고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강당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정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단으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기호가 저에게 한 일을 진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정의 고백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기호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진수는 미안해 진수야. 은정이 진수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18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명호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은정아, 그만해. 윤명호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계속했어요.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 해. 30년 동안 진수를 괴롭혀온 게 저희예요. 명호도 결국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명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기호는 제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진수를 희생시켰어요. 객석에서는 탄식과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린 그때 너무 어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정이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명호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진수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강당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진수는 강단을 내려와 은정과 명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혼자서 모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매일 지나다녔던 그 길, 그 벤치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진수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윤명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미안해.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수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어.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그냥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알아.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명호야. 진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했지. 30년 동안 그 감정들로 살아왔어. 명호는 말없이 진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너희들도 그때 그냥 애들이었구나 싶어. 진수가 명호를 바라봤어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명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이렇게 말해줘서.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정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나도 앉아도 될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진수와 명호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진수야, 정말 미안해.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다면,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은정이 너도 피해자였어.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어린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거야. 은정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기호는 어떻게 됐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자수했어.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놨어. 지금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구나. 진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 친구도 30년 동안 괴로웠을 거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한 게 다행이야. 은정이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진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서울로? 명호가 물었습니다. 응. 새로 시작하려고.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흘려보내려고. 진수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 명호와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진수가 걸어가려는 순간 은정이 불렀어요. 진수야.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은정이 너도, 명호 너도 건강하게 지내렴. 진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명호와 은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틀 후 진수는 아들 진영과 함께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KTX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진영이 물었습니다. 뭘? 용서해 준 건 말이에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이름을 지우는 건 쉬워. 하지만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거든.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기억할 거야. 누명을 씌운 진수가 아니라 용서해준 진수로 말이야. 진수와 진영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로소 그도 누군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차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진수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이해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였어요. 창밖에는 가을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녘처럼 진수의 마음도 이제는 평온했어요.